네, 안녕하세요. 처인온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지난주에 독일카시님 채널에서 특별한 앵초 컬렉션 2가지에 대한 사전 예약 이벤트 안내를 드렸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컬렉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사전 예약 이벤트 내용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컬렉션들의 세부 품종들의 특성들을 사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주에 독일카시님 채널을 못 보셨거나 또는 채널을 보시고도 이 품종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아직도 예약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뿌리를 좀 더 많이 활착을 시키고 이파리도 무성하게 성장을 시킨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될 텐데, 이번 사전 예약 이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심해서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발레리나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판매된 지 한 2-3년 정도 됐지만, 이 10cm 포트가 저렴한 경우에는 10,000원 중반대, 그리고 꽃이 피어있는 개화 모종인 경우에는 20,000원 중후반대까지 규격에 비해서 야생화치고 상당히 비싼 편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는 정가는 12,000원, 그리고 사전 예약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10,0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폴리아나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 소개가 된 적이 없는 신품종 컬렉션이다 보니까 이미 앵초를 좋아하시면서 신품종 앵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발레리나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레리나 컬렉션 같은 경우는 빠르면 2월 말에 꽃을 피우고, 보통 중부지방에서는 3월 초나 3월 중순에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5월 중순, 5월 말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을 하는 대표적인 봄꽃 야생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레리나 컬렉션은 컬렉션 넘버가 8개가 있는데, 이 8개 모두 빼곡한 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꽃의 크기 자체도 20cm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작고 아담하면서 풍성한 개화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애초에 이 발레리나 컬렉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재미있게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발레리나 컬렉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미 판매가 한 2-3년 정도 돼 왔는데, 기존에는 판매가가 꽃이 피어있는 개화주 의 경우에는 이 작은 사이즈에서도 20,000원 중후반대를 하기도 하고, 꽃이 안 피어 있고 이 비슷한 사이즈여도 10,000원 중후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사전 예약 이벤트는 10,000원에 할인 판매를 하고, 그리고 정가도 12,000원이기 때문에 이 앵초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발레리나 컬렉션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발레리나 컬렉션의 첫 번째 품종은 바로 아메시스트 아이스라는 품종입니다. 이 아메시스트는 자수정이라는 보석을 뜻합니다. 특유의 진하고 깊은 보라색 색감으로 잘 알려진 이 자수정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진하고 깊은 보라색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꽃 끝에는 테두리가 흰색으로 가늘게 들어서 이 진한 보라색을 오히려 더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워낙 겹꽃으로 풍성하면서 진한 보라색 색감을 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장미꽃을 연상시킬 만큼 개화량이나 화형이나 색감이 아주 우수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발틱 블루입니다. 이 발틱은 발트해를 뜻합니다.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등의 사이에 있는 게 발트해인데, 아무래도 추운 기후대에 위치한 바다다 보니까 단순히 지중해처럼 쾌청한 바다 색깔이 아니라 약간은 좀 서늘한 푸른 빛을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이 발틱블루 역시 단순히 밝은 파란색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좀 서늘한 푸른빛을, 약간 은빛이 도는 것 같은 그런 푸른빛을 내는 게 이 발틱블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캔디 프로스트라는 품종입니다. 아주 직관적인 이름인데, 사탕을 뜻하는 캔디와 그리고 서리를 뜻하는 프로스트를 합친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진한 분홍색의 겹꽃을 빼곡히 피우면서 테두리에 흰색 무늬가 들어 마치 사탕에 서리가 내린 것 같다 하여 캔디 프로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런 무늬종 같은 경우는 단순한 단색의 소재보다 오히려 다채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단순한 것보다는 다채로운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넥타린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넥타린은 천도복숭아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천도복숭아의 과피를 보면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이 한데 섞여서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천도복숭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넥타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노란색과 주황색이 한데 어울려져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의 겹꽃을 형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단색이 아니고 꽃이 믹스 컬러로 이렇게 잘 섞여 있다 보니까 다채로움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따뜻한 색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핑크 아이스라는 품종입니다. 핑크 아이스는 조금 특이한 개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 꽃이 피었을 때는 순백색의 겹꽃으로 개화를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꽃의 컬러가 순백색에서 핑크색으로 물드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앵초는 초봄부터 늦봄까지 개화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먼저 핀 흰색은 핑크색으로 변하고 나중에 2차로 개화한 색은 순백색으로 꽃이 피다 보니까 핑크색과 하얀색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개체에서 함께 핑크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지루한 똑같은 색깔을 유지를 하는 그런 개화종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시켜드릴 품종은 골디라는 품종입니다. 말 그대로 밝은 황금색이 가장 큰 장점인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밝은 노란색이 겹꽃으로 빼곡하게 단색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란색 꽃은 정원에 상당한 화사함과 따뜻함을 불러일으켜 주거든요. 그래서 골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라스 테이블 같은 것이 있다면 낮고 넓은 화분에 이 골디를 심어서 이 테라스 분위기 전체를 밝게 연출을 하는 것도 이 골디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만다린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골디는 밝고 화사한 노란색 겹꽃이 장점이었다면, 이 만다린은 약간은 노을빛에 가까운, 약간 톤이 다운돼 있는, 밝기가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노란색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화사함은 덜한 대신에 굉장히 깊은 미관, 깊은 컬러감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화사한, 화려한 느낌보다 조금은 우아한 느낌에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테이블 같은 데다가 심어서 연출하면 아주 좋은데, 특히 앤틱한 소재들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런 우아한 컬러감을 가진 품종들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발레리나 컬렉션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선라이즈 루비라는 품종입니다. 전체적으로 짙은 버건디 컬러가 빼곡한 겹꽃으로 형성이 되면서 테두리에는 노란색 무늬가 포인트로 드는 것이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인데, 루비는 붉은 보석, 진하고 깊은 붉은색의 보석을 뜻하고, 이 선라이즈는 일출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꽃의 미관이 일출과 루비를 닮았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선라이즈 루비 같은 경우는 밝고 화사한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진하고 깊은 약간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의 정원의 오브젝트들이 오래된 오브젝트들일수록 이런 진하고 깊은 레드 컬러가 잘 어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발레리나 컬렉션에 이어서 폴리아나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레리나 컬렉션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발레리나 컬렉션은 이 잎에서 거의 바로 위에서 꽃이 필 만큼 꽃줄기가 짧은 게 특징이었다면, 이 폴리아나는 이 발레리나 컬렉션보다 상대적으로 손가락 2마디에서 한 3마디 정도 더 꽃줄기가 올라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 식물 중에 여러분들이 시클라멘 같은 걸 떠올리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폴리아나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아직 제대로 소개가 돼본 적이 없는 그런 신품종 컬렉션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2024년 이 두 해에 걸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품종을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발레리나 컬렉션 못지않게 예쁜 넘버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설명을 들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폴리아나 컬렉션의 첫 번째 품종은 바로
바로 크리스탈이라는 품종입니다. 꽃끝은 굉장히 진한 보라색이 들지만 중심부로 들어가거나 꽃이 커질수록 화이트 톤이 부드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진한 보라색이라기보다는 연한 보라색 색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스텔 톤을 특히 좋아하는 정원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프레쉬 레몬이라는 품종인데, 보통 이제 노란색 꽃이라고 하면 진한 노란색이나 깊은 노란색 이런 전형적인 노란 꽃들을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 프레쉬 레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한 노란색으로 컬러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레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쉬 레몬 역시 파스텔 톤에 가까운 옐로우 컬러를 내기 때문에 앞서 소개를 시켜드린 크리스탈과 마찬가지로 파스텔 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이제 페르시안 위브라는 품종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페르시안 위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르시안 카펫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 페르시안 카펫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 자체는 생소해도 아마 사진으로 보시면 딱 아실 텐데, 굉장히 화려한 패턴의 짙은 버건디 컬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카펫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특히 많이 생산되는 그 카펫인데, 페르시아 카펫의 전형적인 형태처럼 이 품종 역시 짙은 버건디 컬러를 베이스로 노란색 테두리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색보다 좀 깊으면서도 화려한,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품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핑크 파운테인이라는 품종인데요. 바로 직역을 하면 분홍색 분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으면서도 약간은 연한 분홍색 겹꽃에 중심부에 노란색 술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품종인데요. 이런 분홍색 단색으로 형성된 품종들은 어디에 쓰기에도 범용성이 좋아서 행잉으로 걸 수도 있고 테이블에 놓을 수도 있고 땅에 심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범용성이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터치 오브 골드입니다. 이 이름에 골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란색 꽃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꽃의 베이스는 마치 장미꽃처럼 진한 붉은색 겹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에 살짝 노란색이 배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살짝 터치를 했다라는 뜻에서 터치 오브 골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무늬종 같은 경우는 특유의 복잡함에서 오는 화려함을 강점으로 하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서 오히려 그 무늬종 특유의 화려함보다는 우아함과 깔끔함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스티 화이트라는 품종인데요. 제가 오늘 총 16개의 품종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중 유일하게 완전히 순백색을 유지하면서 겹꽃을 빼곡하게 피우는 품종입니다. 이 순백색 같은 경우는 다소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늘 많은 정원사분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소재가 바로 이런 순백색인데, 그런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순백색의 품종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용을 할 때도 좋지만 오히려 밤에 달빛이 잘 드는 곳이라거나 아니면 낮은 조명이 잘 드는 곳에 심게 되면 정원 전체를 화사하고 기품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잘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할 품종은 이 블러싱 피치라는 품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꽃의 컬러를 설명을 할 때 피치 컬러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컷 컬러, 그러니까 살구색이라고 하는 이 색감을 가지고 있는 수종들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게 이 블러싱 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꽃은 전체적으로 연한 핑크색을 내면서 중심부로 올수록 옐로우 컬러가 연하게 스며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게 피치색과 아프리컷 컬러, 그러니까 살구색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워낙 이런 색상들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유행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딥 라일락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라일락 특유의 핑크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는 이 자줏빛 컬러가 아주 깊게 색감을 연출을 하는 게 이 딥 라일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주색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핑크 파운테인의 이런 핑크색이 단색으로 된 경우에는 정원에서 쓰기에 범용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다양한 성격의 오브젝트하고도 잘 어울리니까 특별한 취향보다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품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앵초 중에 발레리나 컬렉션 그리고 폴리아나 컬렉션의 각각 8개씩 총 16개의 품종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 품종의 사진과 제 설명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앵초의 품종의 특성을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예약 이벤트가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